안녕하십니까. 인지 편향으로 보는 우리의 관점에 대해 발표하게 된 김민서 최유정입니다. 여러분들은 인지 편향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사실 우리는 매일 인지 편향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인지 편향이란 경험에 기반한 비논리적인 추론으로 인해 합리적인 판단에서 벗어나게 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인지 편향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저희는 오늘 확증 편향과 앵커링 효과 이 두 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확증 편향이란 피터 웨이슨의 선택 과제 실험에 의해 드러난 개념으로 자신의 기존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만 찾고 해석하여 정보를 처리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피터 웨이슨은 위의 실험을 통해 사람들이 자신의 선입견, 가설 및 개인적인 반응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관계없이 이를 입증하는 정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웨이슨의 246 과제가 있습니다. 이 과제는 참가자에게 숫자 3개를 제시하고 그 뒤에 숨겨진 규칙을 맞히게 하는 심리학 실험입니다. 연구자가 246을 제시하며 이 숫자는 규칙이 맞는다 라고 말해줍니다. 참가자들은 주로 짝수이고 2씩 증가한다는 가설을 세우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비슷한 숫자 조합을 제시합니다. 실제로 위와 같은 가설을 세운 사람이 피실험자 중 95%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규칙은 숫자가 오름차순으로 배열된 세 수였고 이 실험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반박 가능한 증거보다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만 찾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 외에도 투자자가 특정 기업이 상승할 거라고 믿고 긍정적인 뉴스만 찾아보며 부정적인 정보는 무시하는 것과 SNS에서 자신의 정치 성향에 맞는 뉴스만 선택적으로 읽는 것 등 확증 편향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앵커링 효과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장박 효과, 닷 효과라고도 불리는 이 용어는 처음 입력된 정보가 기준이 되는 닷이 되어 우리에게 지나친 영향을 주는 현상입니다. 그 정보가 아무리 상관없어 보이더라도 우리의 생각, 판단, 결정은 그쪽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심리학자이자 행동경제학자인 데니얼 카너먼과 아모스 트버스키는 한 실험을 통해 이 효과를 증명했습니다. 바로 숫자 퀴즈 실험입니다. 그들은 참가자에게 아프리카에 속한 국가수가 50개 이상일까요? 50개 미만일까요? 라는 질문을 먼저 던진 후 실제 숫자를 추정하게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처음 제시된 50이라는 숫자가 머릿속 기준점, 즉 앵커로 작용해 많은 참가자의 추정치가 그 숫자에 가까워졌습니다. 이는 초기 정보가 판단에 강하게 영향을 준다는 앵커링 효과를 잘 보여줍니다. 앵커링 효과의 예시로 협상을 할 때 양쪽 모두 첫 번째 제안이 터무니없다는 것을 알더라도 최종 합의는 최초의 숫자 쪽으로 이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한 지능의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결론을 도출할 때조차도 앵커링 효과는 이들의 직관을 흔들어 편향된 결론을 내리게 합니다. 우리는 왜 이러한 행동 기제들을 갖고 있을까요? 저는 현대인을 위한 찰스 샌더스 퍼스의 철학을 읽고 확증 편향의 원인을 인류의 진화 과정과 생존에 대한 관점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퍼스는 습관이라는 개념을 통해 인간이 생존을 위해 반복적으로 경험을 쌓고 그 경험을 통해 판단과 행동을 개선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생존에는 반복과 경험이 필수적이라는 관점을 제시하였습니다. 인류는 과거 생존을 위해 맥락을 파악하고 반복되는 규칙을 찾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들에게 사냥터나 채집 장소에서는 계절, 날씨, 동물의 이동 패턴 등이 생존에 직결되는 중요한 정보였습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확증 편향은 낯설거나 새로운 상황에서 빠른 판단을 내리는 데 많은 도움이 됐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 한 번이라도 독버섯을 접해봤다면 이후에는 비슷한 버섯을 볼 때마다 똑같이 위험하다고 확신하는 편향이 생깁니다. 가령 실제로 그 버섯이 안전할지도 모르는데 말입니다. 만일 상황이 달라질 때마다 생길 수 있는 모든 결과를 고려한다면 우리는 어떤 결론도 내릴 수 없을 것입니다. 위와 같은 선택은 우리의 생존에 비효율적이고 비경제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확증 편향은 인류가 지금까지 성장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였으며 우리의 삶에서 아주 유용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한계를 완전히 없앨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이러한 편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런 질문에 답을 제시한 책이 바로 리차트 탈로와 캐스 선스타인의 넛지입니다. 넛지란 강요하지 않고 부드러운 개입으로 사람들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유도를 뜻합니다. 넛지에서는 인간이 전통 경제학에서 말하는 완전 합리적 존재인 호모 에코노미쿠스가 아닌 호모 사피엔스, 즉 불완전하지만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비합리적인 존재라는 점을 언급합니다. 그러나 넛지는 인간의 비합리성을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비합리성을 인정하고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즉, 편향을 줄이기보단 그것을 이해하고 좋은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죠.
또한 저자들은 사람들은 자신이 완전히 자유롭게 선택한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선택의 환경이 결정을 좌우한다고 말하며 더 나은 선택을 유도하는 선택 설계를 제안합니다. 선택 설계란 사람들이 결정을 내리는 환경을 설계하여 무의식적으로 좋은 선택을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기본값을 그대로 따르려는 경향, 즉 현상 유지 편향을 이용해 장기 기증 제도에서 기본 선택지를 기증 동의로 설정하면 기증률이 훨씬 높아지게 됩니다. 실제로 유럽 일부 국가에서도 적용하고 있는 기본값 편향을 긍정적으로 이용한 넛지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완벽하고 합리적인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 현명하게 결정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현대사회에서 넛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인지편향은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오늘 저희가 전한 내용이 여러분의 생각에 작은 넛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자신의 편향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지편향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에 대해 발표하게 된 김민서 최 의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